농도에는 어떤 농도들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도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들을 같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뭐를 만들 거냐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탈 거야. 잘 녹여. 그럼 되게 달달한 설탕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녹였어요. 그때 이런 녹이는 물질과 같은 설탕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물이라는 물질들을 우리는 용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이면은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용액들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이 균일 혼합물이 뭐냐면은 용매인 물 분자 사이사이에 설탕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없이 모두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퍼져서 녹아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고 그 상태의 용액, 물질들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매가 용질에 녹아서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녹는다. 근데 녹는다를 조금 우리 화학에서 쓰는 용어로 유식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용해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해를 시켜서 이제 용액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용액 중에 특히 이렇게 용매가 물을 사용하는 뭐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물질들을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하죠. 물 숫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농도, 화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원에서는 이 퍼센트 농도 그리고 몰 농도 이 두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몰랄 농도는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퍼센트 농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퍼센트 농도는 수학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수학 시간 문제 풀이하는 거 보니까 뭐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뭐 퍼센트 농도가 얼마일 때 뭐 영질의 양을 구해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연습하던데 그래서 사실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트 농도는. 자,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익숙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화학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퍼센트 농도는 쉽게 말하면 질량 백분율이에요. 전체 질량을 100이라고 놨을 때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질량 백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는요. 질량 백분율인 것만큼 자, 밑줄 칩시다. 용액. 자, 이거 용매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용액. 용액 100g 질량 백분율이니까 100이 기준이야. 용액이 전체 100이 있는데 그 중에 용질이 녹이는 물질이 몇 g이냐 몇 g이나 들어가 있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용액이 있는데 걔가 15%다. 농도가 15%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용액이 100g이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15g 녹아 있다라는 의미라고요. 굉장히 쉬운 의미이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용액이 100g일 때 용질이 15g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설탕물이 100g이 있는데 그 안에 설탕이 15g 녹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물은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 용액이 100g이니까 그 중에 15g이 설탕이라면 나머지가 물의 질량이겠죠.
자, 그럼 물의 질량을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85g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한 값이 총 용액의 질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 100g 중에 용질이 15g, 설탕이 15g 녹아 있다는 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질량은 물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매의 질량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밑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용액도 역시 용액이 15%래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용액 100g이 있다면 그 안에 용질이 15g 녹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현재 용액이 100g이 아니라 몇 g이 있대? 200g이 있대. 그럼 100g이 있을 때 15g이 녹아 있는 거니까 200g 안에는 몇 g이 녹아 있는 거예요? 30g이다 라는 거 우리 쉽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200g 중에 30g이 설탕이야. 그럼 나머지 물은 몇 g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170g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자, 똑같이 15%다 라는 건 100g에 15g 녹아있다. 자, 근데 현재 물이 이번에 용액이 50g이에요. 자, 그럼 용질은 7.5g인 거고 용매가 42.5g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어떤 용액 500g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안에 용질이 50g이 녹아있대. 농도가 몇 %일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쉽게 해봅시다. 쉽게.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건 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근데 걔가 500g이 있을 때 50g이 있대. 그럼 100g으로 환산하면 몇 g 있는 거예요? 10g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00g 안에 50g이래.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자, 좀 옆으로 써볼게요. 다시. 자, 500g 안에 50g 있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500g에 있는 양이 아니라 이 용액 100g을 기본 단위로 삼고 싶어. 그래서 100g 안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 궁금하다. 자, 그 100g 안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 곧 퍼센트 농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식을 변형을 하면은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량 W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이 100g을 옆으로 휙 넘겨서 곱하기 100 해주면은 퍼센트 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5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프로예요? 바로 10%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찾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자로 나왔다. 자, 여러분이 문자로 나오면은 괜히 어려워해요. 이거랑 내용 똑같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농도가 A%다라는 거는 전체 100g 중에 Ag이 녹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용액이 Wg일 때 이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W를 휙 넘겨서 여기다가 W 곱해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A W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식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어려운 기호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위에 쓴 거랑 동일하죠?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다 밑줄 쳐. 용액, 별표. 이거 용매로 잘못 푸는 친구들 종종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용매 물 100g에 용질 25g 녹였다. 이게 아니라 물에다가 용질을 얼마를 녹여서 용액 몇 g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죠. 자, 근데 용액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볼 수도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몰 농도로 넘어갈게요. 자, 퍼센트 농도 했고 이번엔 두 번째 몰 농도. 자, 몰 농도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용매가 아니라 용액입니다, 여러분. 자, 용액 1리터. 이번에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네요. 앞에 퍼센트 농도는
질량 배분율이니까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용액 1리터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 몰수를 알아보는 그런 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하면은 몰농도가 산몰 농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1리터 속에, 용액 1리터 속에 현재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어? 산몰이 녹아있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몰농도의 단위는 대문자 M, 몰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리터 속에 용질이 3몰 녹아있는 거를 우리가 몰농도 3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것도 연습해 봅시다. 자, 농도가 3이라는 뜻은 용액 전체 1리터가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3 녹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용액이 얼마나 있대? 5리터가 있대. 그러면은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다는 거예요? 5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몰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걸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현재 2리터의 용액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4몰이 녹아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몰 농도니까 1리터 속에 이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이 양이 궁금한 거죠. 이게 바로 몰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주면은 나오겠죠. 계산하면은 이 몰 농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자,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냐?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번에는 분자수, 몰수 해주면은 바로 몰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몰농도에서는 단위를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이 용액의 부피의 기본 단위는 리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로 나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야 되는 거. 이 밀리리터 그냥 바로 넣어서 문제 풀면 틀립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변환을 해서 요 공식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의 단위는 몰이죠. 자, 그래서 몰농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몰 퍼 리터예요. 근데 이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위를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앞에 선생님 소개한 것처럼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자 M은 결국 몰 퍼 리터인 단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몇 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몰농도가 0.5몰이다라는 거 어떤 의미라고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0.5몰 들어있다. 근데 현재 용액이 2리터 있대요. 그럼 용질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1몰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주는 이 연습 문제들은 사실 숫자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산을 통해서도 쉽게 숫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문제는 숫자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위의 식을 변형하면 돼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자, 얘를 몰농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항을 시켜서.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단위를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위를 보면 되게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몰농도가 선생님이 몰 퍼 리터라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1리터 속에 몇 몰이 녹아있냐 이런 의미죠. 1리터당 몇 몰이냐. 거기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할 거야. 그러면은 리터 상쇄돼서 몰이 나오는 거죠. 즉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앞으로 공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몰농도 대신에 대문자 M. 자, 그리고 우리 부피는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죠? V라고 쓰죠? 그래서 N 곱하기 V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M 곱하기 V 해서 1몰 나온 거 맞죠? 자, 밑에 걸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용액 500ml 속에 0.1몰이 녹아있다. 그때 몰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주면 되죠. 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뭐 강조했어요? 단위 강조했죠? 미리리터 값은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얘를 리터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00ml는 몇 리터? 1리터. 이거 이용하면 500ml는 0.5리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신 0.5리터를 넣고 0.1몰 해주면은 0.2몰이다 라고 계산이 되죠. 그래서 들어갈 농도는 0.2몰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럼 밑에 걸로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려운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자, 일단 미리리터가 나오면은 뭐로 바꿔? 리터로 바꿔. 그래서 0.1리터 이렇게 바꿔주고, 자,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0.1A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곧 몰농도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보면은, 자, 지금 설탕 34.2g 있대요. 질량을 줬네요, 질량. 질량이 34.2g이다. 용질의 질량.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몰농도죠? 자, 여러분,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수. 정확하게 개념과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몰수가 아니라 질량을 대신 줬어. 그럼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바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설탕의 분자량을 340ml라고 줬네요. 그럼 34.2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0.1몰이라고 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자, 지금 0.1몰이 어디에 녹아 있어요? 200ml. 이거 조심해야지. 리터로 바꿔야지. 자, 리터로 바꾸면 0.2리터. 자, 그래서 0.2리터에 녹아 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0.5몰 농도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단위 몰 퍼 리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0.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 500ml 속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몰 농도가 0.1몰이라는 건, 자, 요거 단위를 몰 퍼 리터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야? 용액 1리터 속에 0.1몰이 녹아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수용액 500ml 속에 녹아있는 요소의 양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0.1몰이 1리터 속에 녹아있는 거야. 이 의미가.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500ml지. 500ml는 구하면은 0.5리터죠? 그래서 여기다가 0.5리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리터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계산하면 0.05몰이다 라고 이렇게 몰수가 나오는 거죠. 용질의 몰수. 자, 근데 지금 용질의 몰수가 아니라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자, 몰수 0.05몰에다가 1몰의 질량값인 분자량 나와 있죠, 문제. 그래서 60을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은 3g이다 라고 질량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교재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자, 같은 부피의 수용액에 녹은 용질의 질량이 같아도 몰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100ml 똑같이 녹아 있어요. 근데 용액의 부피도 같고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도 똑같아. 근데 이 둘의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몰농도가. 왜냐? 포도당 요소, 용질의 종류, 즉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 포도당은 화학식량이 180이에요. 요소는 60이에요.
자, 그 말은 얘는 분자 하나가 무거운 거지. 3배 무거운 거지. 근데 요소는 얘 3분의 1이야. 같은 질량을 넣으려면은 얘 하나 넣을 때 얘는 3개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부피 속에 얘는 하나 넣을 때 얘는 3개를 넣어야 질량이 같아. 그러면은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인 몰농도로 따졌을 땐 얘는 같은 부피 속에 하나 녹아있는 거고 얘는 3개 녹아있는 거니까 몰농도가 3배 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포도당 18g을 넣었다는 건 180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0.1몰 녹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소는 화학식량이 60이어서 똑같이 18g을 넣어도 0.3몰로 개수가 3배가 많죠. 자, 그러면 똑같은 100ml니까 0.1L 속에 얘는 0.1몰개를 넣은 거고 얘는 0.1L 속에 0.3몰개를 넣은 거니까 농도가 1일 때 얘는 농도가 3배가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에 똑같은 질량을 넣어도 물질이 다르면 몰농도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거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 몰농도의 기본 개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뒤에 가면은요, 이런 몰농도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희석시키는 방법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